채택 배경의 문제를 보면 채택 배경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채택 배경에서 이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채택이 북한의 대남혁명 공작이 채택에는 북한의 대남혁명 공작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민노당 통합진보당과 연관되어 있는 남한의 간첩단에게 진보적 민주주의를 민노당 통합진보당의 강령으로 채택하도록 공작할 것을 지령했고, 간첩단의 구성원이 실제로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채택을 공개적으로 끈질기게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9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근거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으로 내세우는 일은 북한 정권의 대남혁명 전략을 추종하는, 좀 더 충실히 추종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채택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론가들의 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외양상으로는 진보민주주의를 채택할 때는 그것을 체제 변혁 투쟁을 완화할 의도인 것처럼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이론가들이 쓴 글들을 보면 그 글들에서 내실이 나타나는데, 내실을 보면 외양가는 정반대로 그들의 변혁 투쟁을 효율화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런 사실은 그 사람들의 글에서 잘 입증됩니다. 92페이지 맨 하단의 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계급 문제와 민족 문제가 겹쳐서 나타난다. 또한 민족 문제가 선차적으로 해결되면서 계급 문제가 해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반미 자주화 없이는 한반도 통일은 말할 것도 없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도 불가능하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해서 그 제한된 시간에 마치려고 보니까 말이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빠르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인용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과 통일전선적 성격의 정리, 이것이 당이 병역적 집권으로 가는 길이다. 사회주의 정체성론과 노동계급 중심성론은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성격과 대중적 성격을 강화하는 데 하등의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계급 문제와 민족 문제가 겹쳐있는 한국 사회의 성격상 변혁적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당의 진보적 성격과 대중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문구를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은 최기업의 문장입니다. 최기업이 정책당 내에서 사회주의 문구,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문구를 삽입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사회주의를 무지하게 좋아한다. 사회주의가 이상으로는 유효하지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 문구가 있으면 우파가 공격할 것이다. 수권정당이 되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를 다시 정리해보면 사회주의는 이상이지만은 우파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서, 또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강령에서 사회주의 문구를 빼고 진보적 민주주의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보적 민주주의 이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발표하려는 내용의 이제부터 발표하려는 내용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성격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한번 그들의 말을 통해서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94페이지로 넘어가면 인용문 첫째 것을 한번 보시죠. 신자유주의에 대한 사회는 자유민주주의의 복원의 길도 아니며 그렇다고 사회발전 단계를 뛰어넘는 사회주의 길도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길이 있는가?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길이 있다.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란
자본주의적 소유관계 철폐와 사회주의적 소유관계 수립을 당원 목표로 내세우지 않는다. 이거는 박경순이라고 민혁당 북한을 추종하는 핵심 세력들의 지하당이었던 민혁당 영남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민노당의 정책연구소인 새세상연구소의 부소장이었고 현재 홍진당 정책연구소인 연구기관인 진보정책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와 같이 말해요. 이하에도 인용되는 문장은 그 사람의 글입니다. 자본주의, 또 다음 인용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제도를 부정하지는 않으면서 민중의 이익을 선차적으로 내세우며 민중의 복무하는 민주주의 제도가 과연 존재할 수 있겠는가? 역사적으로 이런 제도는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일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역사적 경험은 이러한 제도가 일시적 과도적으로 존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간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과도적인 것으로 보기는 하지만은 그냥 짧은 기간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긴 기간 존재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인용문 많이 건너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인용문으로 넘어가죠.